윤석열은 과연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나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근데 믿고 있는데 확신범이냐? 아니 뭐 확신을 갖고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데 네, 부정선거는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부정선거를 내가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졌던 거냐? 뭐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다. 네? 아니 그 지지자들을 향한 편지에는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 이랬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조사하는 차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내가 계엄 선포하고 보낸 거다. 계엄군 보낸 거다. 이랬잖아요. 증거가 많다며.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며. 근데 그 김용현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계엄 선포할 때 이게 부정선거가 확실하면은 포고령에 왜 내용이 없냐? 그렇죠. 그리고 계엄 선포할 때도 부정선거가 있어갖고 내가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는 왜 한마디도 없냐? 근데 김용현이 증거가 많지만 그 중에 확실한 건 없어서 확실한 건 없어갖고 부정선거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2년 반 이상을 했는데 부정선거 증거도 확보 안 하고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한 동기를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의지가 없었어요, 애초에. 근데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인 게 뉴스타파 등이 보도를 한 걸 보면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캠프 때부터 문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부정선거 관련 뭐 대책 뭐 어쩌고 하는 문건이 있고 그 문건을 보면은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뭘 배워왔다 이런 게 막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방법을 배워왔다 이런 게 써있고 그 문재인 정권에서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황교안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이죠. 그런 게 막 써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확신이 있는 거는 맞고 또 유경준 전 의원이랑 뭐 설전도 벌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 4월 달에 이제 당선인 시절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제 상견례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이 이 사람 통계학에 대한 전문가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이 사전투표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막 쏘아붙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네가 뭘 몰라서 그렇다 이러면서 그 화를 내고 그 유경준은 지금 공천도 못 받고 이제 전 의원 아닙니까 이제. 이게 다 명태균 때문입니다. 근데 명태균이 가짜 여론조사를 가르쳐서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래도 그 자리에서도 유경준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10% 이상 이겼어야 되는데 0.73 이긴 게 이게 부정선거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입장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명태균이 자기가 거짓말 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자기가 명태균한테 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사람 입장 희한한 게 부정선거는 있다 고 믿어요. 근데 내가 대통령일 때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런 인식은 어떤 인식입니까? 부정선거는 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일 때는 굳이 그걸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모르겠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뭐예요? 검사의 세계관이죠. 특수부 검사의 세계관이죠. 유리한 것만 기소한다. 어차피 다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다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김준호? 털면 많아. 털면 무조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녀석이 있나? 그러니까. 털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죄목을 어떻게 수사를 해갖고 어떻게 기소할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수사를 해야 죄가 되는 것이지. 내가 털지 않기로 하면은 그치. 죄가 아닙니다. 그치. 청계산 가서 회식을 해도 네. 죄가 아닌 겁니다. 네. 검찰이 기소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이고 아니고는 내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가 기준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맞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서 윤석열을 내면은 부정선거 있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흥미로운 일이죠. 중국에서 배워와가지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저기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어? 흥미롭군.
상관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아.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있고 아. 중국에도 부정선거가 있고 선거란 건 원래 부정선거 아닌가? 아. 선거란 건 원래 아.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야? 아. 뭐 똑같은 거예요. 아. 원래 세상은 그렇다. 아. 그러나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새끼들을 잡으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왜 그랬느냐에 대한 모순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저는 요즘 그거보다 걱정이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우파 중에서 그냥 민주당이 싫은 사람들 중에서 차츰차츰 부정선거 그 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율이나 그런 커밍아웃 비율이 좀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그게 그래서 윤석열 효과인 게 아. 봐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이걸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고 너무 심각하고 내가 이걸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난립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검사 용어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거 내가 수사해갖고 기소한다 이거 아닙니까? 왜? 근데 이게 제가 엘리트 특수부 정치검사의 세계관 이제는 그 때가 무르익었고 이제는 내가 이거를 이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요런 것들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만드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이렇게까지 의혹이 있으면 선관위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 얘기로 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령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로 막 갈 수도 있고 이제는 그런 환경이 막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유승민 대표는 이제 보수 눈치를 보니까 이 지난주에 한 얘기 그거더만요. 그러니까 왜 마은혁 선고를 먼저 하냐? 먼저 들어온 한덕수 사건을 먼저 결정해야 되지. 헌재가 비겁하다. 요걸로 또 이제 그거는 테마를 잡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를 했는데 헌재 맘이다. 뭘 먼저 하는지는 그렇죠. 네, 헌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은 뭐가 더 시급한지는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그쵸.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우선인지에 대한 어떤 이 아카데믹한 논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차후에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뭐 생산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그 오로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발언하고 주장하는 바가 결과적으로 사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감안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헌법재판소가 무슨 의도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관들은 그렇죠. 좌파 아니냐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놨는데 유승민이 어디에 편승하게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좌파라고 유승민도 주장을 하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한테 정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마치 주장하는 것 같은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면 그러니까. 이게 학자가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학자거나 무슨 뭐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면은 그걸 고려해가지고 행보를 하고 지금 이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상황이. 보수 정치인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100%. 노세훈은 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고. 노세훈은 무슨 뭐 인터뷰 같은 데서 윤석열도 버텼어야 됐고 나도 버텼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뭐 얹혀가는 거죠 다 지금.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러한 윤석열의 희한한 세계관 덕분에 나라 전체가 이제 파시즘 이런 데로 흘러가는 양상처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유지 같은 얘기들이잖아요. 결국은 선관위도 한번 점검 받아봐야 돼. 이런 얘기가 지금 상황을 현상 유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파시즘을 용인하거나 지금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거잖아요. 대단히 우려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의 희한한 세계관이 결국은 뭘 정당화하냐면은 세상 다 부정선거잖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 자기도 부정행위잖아. 네, 나도 해도 돼. 네. 그러니까는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그 여기서 우리가 좀 단서가 잡히는 거죠.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어차피 다 부정선거인데 뭐 나도 그 미공표 여론조사 좀 받아가지고 그 받아서 내가 좀 본 다음에 공천 좀 약속해 준 게 뭐 그렇게 대수냐?
고발 사주는 어떨까요? 고발 사주 그거 내가 검찰총장인데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다 부정선거인데 내가 좀 고발 사주로 좀 그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이 정권에 민주당에 좀 엿 좀 먹여보겠다는데. 근데 진짜 아무리 100번 양보하려 그래도 예를 들어 2020년 총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은 이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제 용납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여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있었나? 글쎄 그건 뭐 하여튼 저 듣도 보도 못한 거거든요. 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는 뭐 전 세계 어디나 있는, 아프리카에 지금도 있는 일이고 다 그런 건데, 여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는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이고, 그 지금 거기 내부에서 분명히 멘탈이 붕괴될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문건을 자기가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용 의원이. 근데 대리인단은 증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저희는 모르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는 그 앞에서 내가 그걸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도저히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것도 이해 안 가고 그냥 오늘을 버티자 이것만으로 모든 논리를 꿰맞추고 있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계속 이걸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저의 냉소를 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파시즘 뭐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구축해서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 인민전선까지는 모르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상 유지로 가는 것은 이거는 여기서 현상 유지란 이제 파면되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를 일정 기간 지속시키는 것. 아니 그거보다는 좀 더 넓고 근본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선관위를 점검해 보자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담론의 영역에서 지금 상황을 어쨌든 지금 이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있잖아 라고 형성해 놓은 프레임을 이제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선관위를 점검해 보자 라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간다. 예, 요런 거를 용인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드러나는 진짜. 현실인 것이고. 아니 정의당도 그러면 원외가 됐는데 이거 부정선거다, 이럴 리가 없다, 이러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해야지. 그래서 이런 일체의 시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 상황, 지금의 이 상태, 모든 전반적인 이러한 모든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실은 이 모든 난리가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거 유튜브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든 간에 더 진전된 어쨌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밀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역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